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 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 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 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라고요. 자, 불협 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돌 지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입니다.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부부 사이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여행 일정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내동댕이 쳐져 손목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맞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밀쳤다면서 사과했고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욕설과 협박을 자주 했고 어느 날은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발로 찬 적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았고 1년에 서너 번은 심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저를 때립니다.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 법정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제3항에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히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폭언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가장 놀랐던 점은 나이, 학력,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아직도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주로 여성이 경제력이 없어서 가정폭력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직업이 비슷하고 벌이가 비슷해도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사연자분처럼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도 주저되어 참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네, 남성분이 피해자인 경우도 물론 있었고요. 서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가정폭력 증거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야 할까요? 사실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증거 수집하는 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행동을 했다가 상대의 화를 더 돋굴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에 가해자와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 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112 신고 기록은 5년 정도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했던 기록만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가정폭력이 그 수준이 심각하다면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가정폭력은 집에서 일어난 일이란 인식이 있었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사건 접수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가정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이러한 가정폭력 범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돼서 201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정폭력으로 이제 이혼소송 진행하는 경우에 형사고소 같이 병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가정폭력이라도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도가 심하면 바로 법정 구속되기도 합니다.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세요. 근데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혼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정폭력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하게 하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로 인도하거나 피해자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CCTV 설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치는 경찰에 폭력 행위를 신고할 때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경찰에 신고하는 거 이외에 또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신청하는 접근 금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사전 처분은 임시양육자 양육비 신청도 있지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외에 또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가정법원에서 어떤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가정폭력은 민법 840조에서 명시한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정폭력 증거 확보하시는 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 등 모두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혼 이외에 추가로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혼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접근 금지 여러 가지 접근 금지 조치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보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